분야를 판단하는 거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저는 첫째, 자 우선 정윤회와 박지만의 싸움을 한번 봅시다. 시사저널 보도. 지난 3월 달에 시사저널에서 글쎄요. 정윤회가 사람을 시켜서 나를 미행했다라고 박지만 씨가 주장했다라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사실은 이 비선실세 의혹 스캔들이 사실은 거기서 커진 거거든요. 그렇죠. 일종의 거기서 거기서 커다란 발화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진실 게임에서 누가 맞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윤회 씨의 대응은 뭐냐? 찾아가서 그 뭐 오토바이를 미행했던 사람의 자술서를 박지만 회장이 가지고 있다고 박 회장이 주장을 하니까 찾아가서 박 회장더러 자술서를 보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박 회장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연락을 해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윤회 씨의 최종 대응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응답을 하지 않으면 나는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사전도를 고소했습니다. 지금 정윤회 씨의 주장은 3자 대면을 하자 이겁니다. 나, 박지만 회장, 오토바이 미행, 아니면 뭐 청와대 그 조사한 민정수실의 비서관들. 그런데 지금 뭐 의아스러운 것은 박지만 회장 측에서 고소를 취해달라고 정윤회 씨한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근본을 얘기했으니까 박지만 회장과 이 조홍천이 공직기관 비서관 두 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같은 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왜 이 말하자면 이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라는 게 왜 처음에 이게 나오고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오게 됐을까요, 이게? 이 사건의 배경에는 우선 첫째는 그 박지만 회장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박 회장은 누나인 박근혜 대통령 정권 취임 이래로 자신이 과도하게 견제받고 감시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배경에는 1차는 청와대 측근 3인방 문고리 권력. 그리고 그 배후에 정윤회가 있다고 박지만 회장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박지만 회장은 지금까지 청와대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누나인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라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누나가 그 조카를 얼마나 이뻐합니까? 박지만 회장의 아들 둘을 얼마나 이뻐합니까?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도 병원에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청와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어울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공개되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박지만 회장이 자기가 느끼는 내가 과도하게 견시받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뭔가 좀 잘못된 정보를 입력받았던 것 같아요. 정윤회 씨하고 그 3인방하고는 뭐 어제 오늘 안 사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왜 그렇게 무슨 원수지간이 됐습니까, 지금? 자, 그럼 똑같지 않습니까? 박지만 씨는 대통령의 동생 아닙니까? 오랜 동생? 그러면 주말이면 저 누나 집에 가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담소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조카 재롱도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 박지만 회장을 포함한 친인척 또는 내 주변 인사들과 관련해서는 일체 잡음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거 생겼다가는 내가 통치 자체가 커다란 위험에 빠지니까 이런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적어도 3인방은 대통령의 그런 생각과 분위기는 철저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정윤회 씨를 일부러 멀리했다? 그렇죠. 일부러. 정윤회 씨가 지금 야인이고 또 여러 가지 스캔들에 뭐 야당에서 주장을 하는 비선실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면 통화 기록이 남죠. 만나면 다 얘기가 퍼져나가죠. 어떤 구설수에 오를지 모르니까 아마 상식적인 비서관들이라면 3인방처럼 행동할 겁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된다고 봅니다. 정윤회 씨는 왜 근데 말을 바꾸고 있을까요? 일체 3인의 핵심 비서관들이랑 연락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4월에 전화 통화한 걸로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도가 있는 날 아침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하고 인터뷰할 때는 연락이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왜 4월 달에 전화를 연락했는지. 추가로 이재만 비서관도 뭐 10년 동안 뭐 연락한 게 없다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또 그게 거짓말로 이제 10년 동안 만나지 않았다고 그랬죠. 만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만나지 않은 것과 전화 통화한 것도 그렇죠. 이재만 비서관은 일단은 말이 틀린 건 아니고 정윤회 씨의 설명 그렇습니다. 자기가 시사저널 보도를 당하니까 얼마나 본인 심정으로는 억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고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도대체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사저널에 등장한, 익명으로 등장한 그 비서관, 공직기관 비서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경위를 알려보고 했더니 일체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3인방밖에 없으니까 이재만 비서관에게 전화를 해서 제발 좀 내 전화를 받게 좀 얘기 좀 전달해 달란 말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나는 억울해 죽겠다. 그런데 그 대목에서 조은천 공직기강 비서관의 대응이 아주 이상합니다. 자, 본인이 그런 10명이 회동했다라는 보고서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그 보고서의 핵심이 누굽니까? 정윤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보고서의 진위를 공직기강 비서관이 확인하려면 정윤회 씨를 일부러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윤회 씨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왜 안 받습니까? 받아가지고 다 물어봐야죠. 당시 미행한 사실이 있느냐? 강남에서 그래 회동한 사실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조은천 비서관이 수상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검찰 수사에서 그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난다면 뭐 대통령 그 뭐 3인방은 물론이고 우리 김진 의원님도 위태로워지실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것은 무슨 정권 네. 국가적 차원에서 대혼란이죠. 네. 오늘 말씀